I scrolled down the Insta pag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t to see. You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네, 안녕하세요. 별빛하늘 이동주택 김일건 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별빛하늘의 신제품 중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그런 맛이 느껴지는데요. 전체 포인트 라인에 화강암, 흑색 화강암을 사용했고 염적으로 현무암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이 개인 주택들은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개인 관리 중에 하나가 지붕이 올라가서 실리콘이나 누수에 대한 방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슬로프를 굉장히 많이 줘서 그런 걱정을 안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기본 이미지 현무암입니다. 전체가 딱 봤을 때 무게감이 있고 주택다운 면모가 좀 보여지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현무암을 준비를 했고요. 요 바닥재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합성 데크입니다. 여기를 재료 분리를 나무나 이런 걸로 하려니까 나중에 벌어짐이나 이런 게 많아서 합성 데크를 했는데 여기에 주 목적은 요 하부가 아이언 각관입니다. 100mm 아이언 각관에 요거를 가려주면서 하부에 기둥을 잡아주게 준비를 했습니다. 현무암은 요 상태로 이미지로 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요 제품은 거의 블랙 톤으로 많이 갔습니다. 물론 반대로 화이트 톤으로도 갈 수는 있겠죠. 외부에서 그냥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전체 블랙 톤으로 갔고 후면도 전체를 블랙 톤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대편도 블랙 톤으로 준비를 해서 좀 더 집에 무게감을 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별빛하늘 이동주택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나 마찬가지겠지만 KC 창호 아사블랙을 사용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화이트보다는 이 아사블랙이 디자인적이나 모든 면에서 좀 무수하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유리는 24mm 페어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범방 출망을 현재 현관에 사용을 해놨고요. 이렇게 잠그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데는 이중 잠금 장치가 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문을 열고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월을 하나 세웠는데 이렇게 안쪽에 다 보일 수 있게끔 9.5평이다 보니까 조금 넓게 잡기 위해서 월을 세웠고요. 그 앞에 신발 벗는 공간과 신발장 하나 따로 별도로 준비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들어와서 바로 주방을 세팅을 했습니다. 주방을 세팅하면서 이렇게 빌트인 세탁기를 넣을 공간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준비를 했고요. 상부 장도 조금은 넓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싱크대 자체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각볼 딱 쓰는데 맞게끔 해서 준비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쪽 라인이 이제 거실인데 창을 개폐형으로 해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창문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하는데 2m에 2m. 그래서 넓게 거실에서 낮에 이렇게 문을 확 개방을 하게 되면 시원하게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처마를 좌측으로 뒀습니다. 처마를 둬서 언제든지 밖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거든요. 비가 와도 창문을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을 쐬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월에서 TV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TV나 요 자체를 이렇게 해놓고요. TV를 이쪽 벽면에 걸고 이쪽 벽면에 이제 에어컨이 들어간 차례입니다. 저희가 구멍 타공을 해드리고 에어컨을 걸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 모델을 하면서 왜 9.5평인데 이렇게 거실이 좀 작은 느낌이 드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저희가 모델을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저쪽 창문을 대창문을 하나 없애고 그쪽으로 해서 이제 주방을 놓고 이 거실을 크게 통으로 하는 모델과 지금 이제 이 모델처럼 안쪽에 방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여기가 방인데요. 소비자분들이 잠잘 수 있는 공간이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창을 두 개를 내서 개방감을 좀 줬고요. 그리고 요 안에 붙박이장을 조그맣게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거실부터 내부를 싹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편백 누바와 자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좀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백과 자작을 준비했는데
요즘은 자작보다는 편백들을 선호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 편백으로 전체를 요청하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공간이 아마 이 화장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에 세면대, 변기, 그 다음에 이제 샤워 시설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은 저희가 전체를 갖다가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겨울 이제 물 빼는 거나 항상 틀어놔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걸 해드리기 위해서 현재는 전기 판넬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온수 난방도 가능하고 보일러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여기는 온수 난방, 무전자파 전기 판넬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수기 50m짜리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팅을 하면서 이 모델 보고 가시는 분들이 여기를 선반을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청하면 선반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외관과 내부를 한번 둘러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품의 자재는 그러면 뭐를 썼느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제품은 하부는 아연각관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연각관에 저희가 자랑하는 MFC 보드 75T, 요거는 시멘트 알갱이와 위에 상부 15mm가 들어가져 있고요. 단열재가 중간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보온재 5mm를 한번 싹 깔아서 혹시나 뭘 하부에서 올라올 습기나 이런 것들을 방지를 했고요. 거기에 무전자파 전기 판넬,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전기 판넬 했는데, 무전자파 전기 판넬이 약간의 밑에 보온재와 함께 쿠션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 이제 비장의 무기라고 해야 되나? 여기 1000W 포졸란 보드, 하산석인데 본드가 들어가지 않는 골드형 메쉬가 들어가져 있는 제품을 6mm짜리 하나 더 깔고, 그리고 탄소 마루를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깨짐 현상이나 벌어짐 현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체는 저희가 지금의 모든 제품들이 준불연 판넬을 사용하지 않는 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방송 중에 EPS 건물들은 준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적인 얘기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준불연 판넬을 사용하게 되면 전 제품 다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불연 판넬이 사용이 되어 있고, 준불연 판넬 안쪽에 골조 기둥들이 되겠죠. 그 사이에 수성 연질폼을 110mm 싸서 마감을 하고 그 위에 이렇게 자장으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지붕 같은 경우는 박공용을 세게 줘서 비가 들이치거나 하는 것들 다 막아준 상태인데, 그 위에 단열재가 요 벽체가 120, 110이라면 거기는 140 이상을 싸서 단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했을 때 좀 편하면서도 안락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요거는 9.5평에 고는 3,600을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 5톤차로 해서 한 번에 배달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전체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설치비를 포함한 3,900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자재비도 인상이 되고 내년에 조금 더 오른다는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3,900만 원에 소비자한테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별빛하늘 이동주택은 4년간 4,000채 이상의 제품이 판매가 되고, 우리 고객님들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계속 발전을 해서 이번에 신사옥으로 또 옮기고, 소비자들이 볼 때 조금 더 멋진 집, 저 이동주택 아니야 이런 느낌 전혀 안 들게끔 만들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시장 오셔서 실질적으로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것도 한번 리스트에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집 지을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